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은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가 남아있어 시장에는 여전히 냉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이후 지방 상황은 어떨까요? 재건축 시장이 들썩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고금리 여파로 재건축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시가 수소를 통해 청정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하는 등 수소 모빌리티 핵심 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의정부 밀락지구에 G6000번 2층 버스가 도입됩니다. 경기도가 서울 경기 노선 증차에 나섰는데 밀락지구 우선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별 시장 반응을 살펴볼 텐데요. 네, 먼저 서울 일부 지역은 정비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아직 냉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단지에서는 이달 들어 전용 66제곱미터 매물의 실거래 가격이 일주일 새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매매가가 2주 만에 3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에서는 대부분 금매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거래량과 매매가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결과 2주 사이 실거래가가 3억 원 넘게 오른 단지 역시 지난달 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가족 간 거래가 이루어진 것일 뿐 재건축 추진에 따른 매매가 변동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16억대 거래가 몇 개 됐다가 한참 안 됐다가 이번에 13억에 지인 간의 아들하고 엄마 간의 거래가 13억 됐다가 호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아예 문의 자체가 없어요. 거래된 거하고 갭이 한 2억 차이 나니까. 올해 초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막혀있던 재건축 사업에 물꼬가 트였지만 시장은 잠잠한 모습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분석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의 매매가는 지난 17일 기준 직전주와 보합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0.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기준금리가 7번 연속 인상된 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여전하다 보니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도 재건축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겁니다. 특히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등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 4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부동산 거래가 제한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입 후 2년 동안 임대와 매매가 금지돼 실거주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하락세라든지 관망세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투자재인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매물 호가에 그런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이 뭐 지정이 해제가 된다 그래서 당장 막 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이후 지방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부산에서는 첫 재건축 판정을 받은 아파트가 나왔는데요. 네, 이에 따라 재건축 시장이 들썩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고금리의 여파로 재건축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규제 완화 이전 재건축 적정성 검토를 받았는데 조건부 판정이 나왔습니다. 건물 구조 안전성 C등급을 받은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하지만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면서 재건축으로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건물 구조 안전성 비중 축소와 재건축 허용 점수도 기존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높아진 영향을 받은 겁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이후 부산의 첫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이전 재건축을 추진했다 무산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추진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시장 전체를 들썩이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완화됐다라는데 뭐 우리가 사전 타당성 신청이라든지 하겠다라고 아직 저희 쪽으로 전화 오는 건 아직 없거든요. 그렇게 수출량이 더 많이 늘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문제는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데다 공사비 인상까지 겹쳤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은 물론 분양가마저 오르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간 단축을 시켜준 것까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시장이 지금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또는 조합에서 원하는 대로 이게 조합 사업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본격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재건축 규제 완화 약발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전국에서 2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해 산림 10여 헥타르가 불에 탔는데요. 산림청은 지난 26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 발령했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거라는 기상청의 중기예보까지 나와 산불 발생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산림청의 산불 통계 현황을 좀 살펴보면 지난해 발생한 산불은 740건으로 10년 평균 대비 38%나 늘었습니다. 또 산불 피해 면적 또한 10년 평균보다 7배나 늘었는데요. 봄철에 집중되던 산불은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 또 장기화의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월에서 5월 사이에 산불은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산불의 주된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소각이 26%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산불,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경실련이 앞서 논란이 일었던 인천시 현안에 대한 감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인천 경실련의 김송환 사무처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앞서 인천 경실련에서는 이 셀프 감사 논란에 빚은 인천시 전 감사관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의 감사관 교체를 요구한 바 있는데요. 최근에 신임 감사관이 임명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시민 요구를 수렴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용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최근 검찰은 600억 원대의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기금을 전용했다며 한 시민단체에게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 감사관에 대한 수사 개시를 인천시에 통보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특별회계 기금 전용 문제는 지난 시정부에서 논란이 돼 지역 주민들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가 빗발쳤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감사관이 지난 시정부에서 수도권 매립지 매립 종료 추진 단장을 역임한 인사인데다가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기금 운영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번 수사 선상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셀프 감사 논란이 일었고, 이러한 감사관이 다른 쟁점 현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일었던 겁니다. 늦었지만은 감사관 교체를 환영하면서, 다만 문제는 논란이 된 쟁점 현안들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반년 이상이 지체된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신임 감사관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쟁점 현안들에 대한 감사 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우선 수도권 매립지 기금 전용 문제는 전현직 시장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정책 방향과는 무관한 위법을 다투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인천 이음 사업은 골목 상권 살리기 취지가 무색하게 특정 운영 대행사의 배불리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해당 운영대행사가 재선정되면서 입찰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1,000억 원이 책정된 주민참여 예산 사업도 불법 탈법에 대한 진위 공방이 여전합니다. 문제는 이들 쟁점이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왔던 사업이니만큼 신임 감사관은 우선 그간의 감사 결과부터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의 속도가 불을 붙을 수 있고 예상대로 공개된 감사 결과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발견된다면 신속하게 후속 감사를 추진해 세간의 각종 의혹 및 논란을 해소해야 합니다. 네, 끝으로 신임 감사관과의 면담 계획도 잡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당부할 계획이신지요? 신임 감사관에 대한 면담 요청 공문은 이미 전달된 상태입니다. 우선 감사 결과 공개와 감사 기능 강화 방안을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들어 행정과 주민 간의 갈등과 반목이 고조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과 환경 및 교통민원, 주민참여 사업 등에 대한 감사도 확대하여 갈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공정한 잣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할 겁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천시정 구현을 위해 차별화된 감사 기능 강화 방안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수소를 통해 청정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분야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하는 등 수소 모빌리티 핵심 도시로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에서 서울역을 오가는 광역버스. 그런데 다른 버스와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이 버스는 전국 최초로 민간에서 도입해 운행을 시작한 수소 고상버스입니다. 대중교통 28년 만에 제가 최초로 수소버스를 모은 거에 대해서 감개가 무량하고요. 하여튼 기분이 좋습니다. 수소버스는 일반 버스보다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어 탑승감이 좋습니다. 그만큼 승객들에게도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버스, 큰 버스들은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갈 때 좀 시끄럽거나 그런데 여기는 생각보다 엄청 조용하고 그리고 흔들림도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편하게 이용할 것 같아요. 특히 천연가스인 CNG 버스 한 대를 수소버스로 교체할 경우 기존 버스 대비 연간 79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습니다. 인천에는 올해 총 4대의 수소 고상버스가 도입됐습니다. 한 대는 기업의 통근버스로 운행 중이고 나머지 3대는 인천터미널과 서울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화석연료 기반의 버스를 청정수소버스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200대를 도입하고 내년까지 700대를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올해 수소버스 200대, 내년도 500대,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버스를 수소차에서 저탄소 녹색 시대, 즉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아마 세계에 유례가 없는 수소버스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수소버스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수소 충전소도 확충됩니다. 현재 6곳이 운영 중인데 올해 14곳으로 늘어나는 만큼 시는 이러한 대규모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하반기 서구 원창동의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가 준공돼 대규모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면 수소 대중교통 체계 구축 기반은 보다 더 속도감 있고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원팀으로 움직인다면 저희가 어느 나라도 그다음에 어느 지자체도 하지 못했던 그 수소 선도 도시를 이곳 인천에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를 비롯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각 기업들은 인천시 수소버스 선도도시 조성 실시 협약과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을 위한 친환경 공항 인프라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해 인천의 대한민국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을 실었습니다. 청정도시로의 탈바꿈을 선언한 인천시.
수소를 통한 새로운 변화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특화 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도 유치 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인천시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 특화 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지정 신청서와 육성 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시는 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한 지리적 입지 조건과 인천의 반도체 수출 규모를 경쟁력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특화 단지 육성을 위해 영종 경제자유구역에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구체화했는데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모를 통해 들어온 신청서를 검토한 후 내년 상반기쯤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 의정부 밀락지구에 취 6,000번 2층 버스가 도입됩니다. 취 6,000번은 밀락지구 출퇴근 수요 때문에 만차 무정차 통과로 민원이 접수된 노선으로서 이번 2층 전기버스 도입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는 수송역과 2층 전기버스 40대를 연말까지 추가 도입하면서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22개 노선에 대한 2층 전기버스 40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올해 2층 전기버스 도입에 앞서 광역버스 운송사의 수요 신청이 사업량 40대의 3배 이상인 139대가 접수됐는데요. 도는 시군과 협의 과정을 거쳐 전기버스 도입 필요 노선안을 전달했고 대도시 광역권 교통위원회도 출퇴근 시간에 만차가 빈번히 발생하는 혼잡 노선에 우선 배정하는 등의 기준을 세워 노선별 배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오석규 경기도의원이 의정부시와 함께 고산지구의 전반적인 버스 교통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오 의원은 의정부 관계 공무원과 공동주택 버스 노선 확충, 정류소 개소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봉역 방면 노선 신설과 잠실 방면 광역버스 G6100번, 당고개역 방면 시내버스 1-8번, 도봉산역 환승센터 방면 1-9번 등의 증차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오석규 의원은 신규 택지지구 특성상 서울과 의정부 시내 직장을 둔 입주민들께선 교통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버스 노선 신설과 증차 문제를 비롯해 정류장 증설, 배차 간격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주시가 다음 달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됨에 따라 생후 2개월에서 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무료 백신 접종을 합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서 발생하는 위장관염의 흔한 원인으로 감염 시 구토, 설사,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접종 방법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예방접종이 가능한 병의원을 확인하고 3월 6일 이후에 방문하면 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